이번 시간에는 한류와 문화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번진 한국 콘텐츠의 소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 충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때 사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한복을 입은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조선족이 중국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서 나왔는데 한복이 중국 옷이냐 하면서 논쟁이 붙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 동포인 조선족은 우리 중국 국민이다. 그 사람들이 예복으로서 입은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부로서의 한복이냐, 한국의 독자성으로서의 한복이냐 하는 얘기가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정체성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얘기하면서 한류가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현대적인 것들을 점차 받아들이고 그것이 융합돼서 나름대로의 문화로서 한국의 문화로 또 산업화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 그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류에 있어서의 문화라는 것이 누구의 문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본 문화적인 요소도 있을까요? 중국 문화적인 요소도 있을까요? 중국 문화적인 전통적인 것에서는 중국 문화 요소가 있는 걸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속성을 꼭꼭꼭 따져야 되는 걸까요? 공동의 문화는 뭘까요? 또 현대적인 것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잡종적이라고 하는 문화. 지금 세상은 다 잡종적 문화 아닐까요? 이러면서 문화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중심의 한국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 저항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의 드라마를 보는데 일본 드라마에서 한국에 대한 침략이 아니라 굉장히 미화를 했다 하면은 거부감이 들겠죠. 그 일본 중심의 문화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럴 수 있죠. 어느 나라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심 한류에 대해서 저항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한류에 저항한다 해서 항한류라는 표현으로, 일본에서는 한류를 혐오한다 해서 혐한류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 공공외교를 얘기하는데, 문화 공공외교는 우리 국가 브랜드, 우리 문화가 굉장히 좋다는 것, 이걸 전 세계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저항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한류가 문화 공공외교에서 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류 제한령이죠. 이건 2016년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라고 하죠. 이것이 배치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배제 움직임이 나왔고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한국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한령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아닙니까? 특히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게 되면서 한국 또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인들에 대한 혐오가 생긴 거죠. 그것이 혐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류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 동아시아, 중국, 일본이었는데 여기서 한류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계속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처음에 한류를 받아들인 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서구 문화가 필터링된 그러면서도 선진적인 그러한 것으로서의 한국 드라마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12년 시진핑이 중국에서 집권하게 되면서 소위 중국몽, 중국의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주의가 강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몽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국몽은 중국이 과거에 치욕의 역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19세기 중반에 아편전쟁이 있죠. 영국에 의해서. 그러면서 중국은 반식민지가 되죠. 거기다가 일본이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침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토를 잃게 됩니다. 만주 지역, 동북 지역이라는 데부터 시작해서 뭐 상해, 홍콩, 심지어는 이제 중일전쟁 1937년부터는 내륙까지 가게 되면서 중국은 그러한 것이 치욕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위대하게 부흥을 하자. 그리고 그것은 중화민족. 이 중화민족에는 우리가 중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민족 55개 민족. 그리고 조선족도 있죠. 위그르, 티베트, 몽골, 회족, 다양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 이런 데는 동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화교들까지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까지도 또는 중국계까지도 광범위한 중화민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점차 문화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한류 자체를 한국의 민족주의가 중국에 침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보다 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나라니 이것을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 사진 보면은 명품인 베르사체라고 하는 데에 백을 들고 있는 중국 한 영화배우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 베르사체가 중국을 얘기할 때 홍콩에 대해서 홍콩이 중국이라고 안 그러고 홍콩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 베르사체 티셔츠의 뒤에 보면은 도시가 나오고 국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홍콩이 중국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것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SNS상에서 난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이 애국주의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면서 바로 베르사체에서 사과를 하고 이 모델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얘기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명품에 있어서 코로나 전까지 한 35% 정도가 중국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국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점차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세계로 뻗어나게 되면서 중국식 사고방식, 중국식 가치체계, 중국에서 보는 문화, 중국 시각으로 본 세계 이것이 점차 강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공공외교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처음에는 중국 내부에 있다가 이제 주변국으로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국, 한국의 한류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중국의 것이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한국은 인접국으로서 조공국이다, 속국이었다 이런 의견까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재에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뭐 한국, 북한 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인도와도 분쟁이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국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몽 속에서 중국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중국 조선족을 우리 동포들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화민족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화민족의 문화다. 한복도 조선족들이 입는 한복이기에 중화민족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한류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일단 중국이랑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면적이진 않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화공동체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성, 동아시아적인 것이 뭘까? 한류가 점점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인 일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편적인 것을 가지게 되면 콘텐츠에 힘이 있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한국적이다, 한국 민족주의적이다 이런 것들이 점차 옅어지게 되니까 중국 측에서도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한류를 문화 공공외교로 하는 데 있어서의 또한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류의 문화 공공외교에서 한계와 한중 간의 문화 충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